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읽어주는 채널의 콘텐츠 투자자입니다. 제가 뭐 한 2주 넘게 녹화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뭐 가격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첫 번째는 사실은 이 채굴 해시레이트나 난이도에 대한 조정이 있기까지는 별로 이렇게 다를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한동안은 뭐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 이제 해시레이트 채굴에 대한 얘기인데요. 채굴은 이게 이제 이틀 전에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사실 여기서 나온 것처럼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75.5% 정도 채굴이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로서는 한 46% 정도로 줄어들고, 이 줄어드는 내용들이 그 채굴업자들이 미국, 캐나다로 몰리면서 이제 이쪽에 점차 많이 이제 채굴 이 중심이 북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22년에는 아마 40%까지도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데는 미국이 될 거다. 중국을 떠나서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이 몰리는 곳은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가 사실 계속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7월 초부터는 사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고는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7월 이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옆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면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일주일씩 끊어보면은 급락이 이렇게 두 번 나오고 나서 실제로는 일주일씩 봤을 때는 가격이 약간씩 이렇게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뭐 별로 그게 없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7월 22일 기준으로는 아마 조금 반등이 오는 거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오고는 있지만 이거는 아마 저기 난이도 또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또 한 번 더 떨어졌었거든요. 네 번 연속으로 조정이 난이도가 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서 또 채산성에 대한 뭐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오르긴 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해시레이트가 떨어지면서 다 탈중국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는 이 난이도가 급락을 하면은 채굴업자들은 궁극적으로는 수익이 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렇게 한 네 번 정도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보면은 지금 난이도로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뭐 거의 엄청 낮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채산성은 많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고, 이 수준은 여기 보시면은 지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는 이게 5월 이후부터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네 번을 하락을 맞은 겁니다. 하락을 맞은 네 번 하락이라고 하는 건 이 시점, 이 이후로는 사실은 없었던 내용이죠. 18년 10월 이후로는 사실 이게 없었어요. 이게 18년 10월 같으면 이게 극단적인 침체기인데, 이때 뭐 거의 코인이 망한다고 할 시기였거든요. 지금처럼 지금도 뭐 어떤 분들 보면은 또 심장이 약하신 분들이 이게 코인이 뭐 이제 휴지 조각 된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이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그때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거의 지금 이 네 번 떨어진 이 시점에서 거의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 정도 떨어지면은 아마 채굴업자의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는 꾸준하게 아마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반등을 찍었는데 로 밸류를 보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찍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초부터는 사실은 이제는 그 해시레이트의 하락은 더 이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사실은 이 뭐 금융 투자가들도 실제로는 7월 초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 사람 조지 소로스인데, 이 사람 마찬가지로 지금 그 조지 소로스 헤지 펀드에서 유명한 조지 소로스가 펀드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들기로 했다라고 했고, 실제로는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다는, 이미 현재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 제도권에서 들어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는 뭐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게 뭐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거는 일주일씩 끊었을 때 이때 기존에 이전의 하락의 그 마지막이 3만 달러가 있었어요. 3만 달러고 지금도 거의 3만 달러에서 지금 수렴을 하고 약간 내려갔다 싶었더니 3만 달러 밑으로 해서는 바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게 심리적으로는 거의 3만 달러를 이거 지금 보고 기준으로 보고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상당히 아마 올라가기 힘들 거라고, 뭐 당분간 횡보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만약 이걸 지키면은 그래도 앞으로 추세는 살아 있다고 아마 보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그런 지금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비트코인은 뭐 이 정도 가격 3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저항을 한번 받을 것 같고요. 지지를 받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부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도 미국에서는 이루어지고 뭐 채굴도 하지만 이 뭐 세금이나 규제나 이런 것들이 점차 심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뭐 미국 시민권 버리고 국적 세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회피처로 이 사람들 국적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이주를 안내하는 곳은 주로 이제 이 7개 국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트코인 예술호가 하는 그 누굽니까? 로저버도 사실 제가 기억으로는 이런 나라들로 국적을 바꿔버렸습니다. 워낙에 그게 많다 보니까 실제로 뭐 이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이렇게 국적을 바꾸는데도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가 않아요. 한 이 정도면 얼마입니까? 한 1억 원 더 조금 더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10만 달러 1억 원 정도만 하면은 이민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 실제로는 이 자산가들한테는 사실은 이 금융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은 축적을 하기가 사실은 좀 좋은 자산이 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째 보면은 이래 뭐 가격이 급등락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손을 안 쓰고 이렇게 오래 묵힐 수 있는 사람들은 크게 뭐 상관은 없어요. 이 코인 개수를 늘리면 되는데, 다만 이거를 거래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송금을 하고 뭐 결제를 하고 이럴 때는 보면은 한번 트랜잭션이 일어나면 4만 원 정도 되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1시간 30분 정도 있어야지만 이게 전송이 완료가 될 수 있다. 컨펌이 완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결제 용도로는 사실 쓰이기가 어렵고, 이거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이 페이코인 같은 걸로 해서 약간 이런 운용사들, 어제 보면 약간 이 기존에 있던 이 페이코인 하던데도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누가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 뭐 피지사 같은 관련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런 것들 제휴해가지고 실제로 이 페이코인 앱을 갖다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결제 서비스 하는 업체에서 이런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뭐 바꾸고 사고 전송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대행해주는 뭐 이런 서비스들이 아마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코인 뭐 상패도 되고 뭐 이런 복잡하기도 한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이런 결제 대행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사실 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은 가격적으로 보면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게 뭐 끝내도록 이렇게 뭐 계속적으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흘러내리다가 이게 결국은 4월달 중순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8천만 원 정도에서 이렇게 쭉 두 번째 한 번 두 번 일어맞고 옆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조금씩 더 세고 있는데, 어제부터 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른 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만 달러를 지지하기 위한 이렇게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 거지, 실제로는 이때까지 4월 이후부터 이렇게 내린 거에 비해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오른 것도 아니라는 거죠. 뭐 이렇게 줌아웃을 해서 길게 봤을 때는 별 일도 아닌 거고, 실제로는 그래서 이거를 더 오래 보면은 이게 작년 아마 9월 이후부터의 상승장에서 비춰봤을 때만 보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한번 주춤하고 다시 올랐다가 이 정도 이제 4만 달러에서 이제 수렴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어쨌든지 해시레이트도 올라가고 있고 난이도도 4번 정도 연속으로 하락을 받기 때문에 여기서의 움직임을 잘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지 지금 제가 해시 레이트가 내리면서 제가 난이도가 내리면서 이거를 실제로는 이번에 방송을 하게 된 건데, 이게 난이도가 지금 조정된 게 실제로는 이때였죠. 이때 아마 18일 정도에 지금 난이도가 조정이 되고, 그 이제 바뀐 난이도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에 난이도를 한번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8월 초 정도에는 제가 대응 방법을, 움직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은 잘 준비하셔가지고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